네,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계엄이 위헌이더라도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. 이 주장,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김혜미 기자, 이제 선고가 내일인데 이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일단 정리하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의 위헌, 위법이 전혀 없었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듭니다. 네. 이제 갈리는 지점은 바로 그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입니다. 기각을 주장하는 쪽 역시 이 대목에 끝까지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헌법 제65조는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헌재가 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이 파면 여부가 달려 있다 이 얘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짚어보자면 우리 헌법이나 법조문 자체에는 이 중대한이란 요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요. 처음 이 요건이 등장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입니다. 헌재는 결정문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. 그런데 이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중대한 겁니까?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? 네, 그래서 헌재가 결정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. 함께 보시면요.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다.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.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의 예를 들어놨는데요. 보시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리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믿음이 상실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명시했습니다. 네.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 신임 이렇게 네.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앞선 전례들이 있잖아요. 두 차례 전례. 그렇죠. 한 번은 기각이었고 한 번은 인용이었는데 이건 뭐가 달랐던 겁니까? 네,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두 대통령에게 모두 헌재는 법률과 헌법 위반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판단했지만 결정은 달랐습니다. 기각과 파면 달랐는데요. 네. 이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고요.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. 그리고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. 중대하다라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. 네, 그럼 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를 놓고 이 팩트체크팀이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죠? 네, 저희 팀에서 오늘 5명의 헌법학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서 일단은 의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했고 또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점거하려고 한 점,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 중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판단의 핵심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네, 학자들 의견을 들어봤고요. 과연 중대하다고 봤을지 아닐지는 내일 선고를 지켜보도록 하죠. 김혜미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